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혹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굳이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변호사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조차 없는 사건은 바로 피해자가 확정된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가해자가 되겠죠. 피고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 다툴 필요가 없어요. 다툰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 이상의 실익을 거두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가 크게 다쳐 가지고 뭐 몇 천만 원 혹은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다퉈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뭐 이런 걸 가지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이 벌금형 처벌이 내려진 걸 가지고 본인의 위자료 내지는 진료비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금액이라는 게 몇백만 원이에요. 특히나 이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는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게 소송 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냥 큰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건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서면을 누구한테 맡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필로 "반성한다. 잘못했다. 피해자한테 사과한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판결 내려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서만 잘 써서 내시면 바로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다투겠다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갑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을 가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정말로, 정말로 특이한 사정, 말도 안 되는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은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해 줘요. 물론 100% 인정은 다 안 해 주지만 인정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면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나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만 잘 해도 판사님이 적당한 금액으로 위자료 판결을 내려주세요. 피해자가 너무 과한 위자료 청구를 했다고 해도 충분히 그거는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제 이 형사 판결 받은 것도 억울하신 분들이 있죠.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나도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냥 벌금 내고 끝내려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제대로 다투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다퉈야겠다라고 뒤늦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로 다투기는 매우,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말 경찰서에 출석도 안 했는데 처벌이 되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벌금을 냈다는 건 그냥 본인이 본인 잘못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미 그렇게 형사 사건이 확정된 이상 민사법원도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으로 그게 뒤집히지 않는 한 확정된 형사 사건을 바탕으로 한 청구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억울해하시면서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결국 본인의 억울함을 다퉈야 되니까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원인 제공을 피해자가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위자료 100만 원 인정됐고 200만 원 인정되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들어가고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올라가고 결국 남는 게 없게 되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 통쾌함, 답답함 해소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닐걸요. 오히려 본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더 분노가 일어나고 항소를 하고 또 항소심에서 변호사 비용을 쓰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힘들죠. 아니 나는 처음에 고소할 때 적당히 합의금 주면 그거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뭐 이런 방법 말도 없다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억울하다고 막 다투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끝난 일인데 형사 사건에서 다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는데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부인하려 들고 막 또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면서 나를 비난하고 이런 게 인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리고 막 상대방이 이제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했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좋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억울한 걸 다투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텐데 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또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써서 상대방이 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또 화가 나죠. 그럼 피해자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지죠. 결국 상당한 감정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제 가해자, 피고 입장에서 피해자의 감정 소모를 노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라면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제 제가 상담을 해 보고 한 결과 결국 이렇게 다투는 건 정말 진심으로 억울해서 다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벌금은 냈지만 그건 내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차는 떠났습니다. 제가 인제 공익법무관 때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2년 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 주로 맡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형사 피해자분들 도와드리는 사건이에요. 그 형사 피해자분들 도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공익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단 입장에서 소송 비용 회수하기가 쉬워요. 그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죠.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해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기로 하는 그런 판결을 받으면 공단 입장에서는 이거는 피해자분들 도와드리고 소송 비용 회수하고 최고죠. 그리고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으니까 이게 사건이 이상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많이 없고 이제 딱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조정이나 화해 공고로 끝났을 때 소송 비용 회수를 못 한다는 건데 이제 모든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공단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만큼 좋은 사건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위자료 청구 뭐 치료비 청구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이게 어쨌든 일반인이 그냥 제기한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막 이걸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뭐 간혹 보면 정말 억울해 보이는 사안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조금만 대응을 잘했거나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미 끝났죠. 뭐 뒤늦게 인제 변호사 선임해서 상대방 변호사분이 "수사 기록 까서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판사님도 얘기를 하세요.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편이니까 "이거 뭐 사정은 고려하겠지만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얼마는 줘야 된다. 이제 얼마가 될지는 재판부가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서까지 다투시는 분들은 그 얼마도 주기 싫어서 선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하시죠. 형사는 형사, 민사는 민사라고 생각을 막 하시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상담을 받거나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 대응을 하시는 거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인제 많이들 실망하고 돌아가시죠. 제가 이거는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속상해 가지고 '내가 이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으면 썼지 상대방에게는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에게 주셔야 될 돈이에요. 저한테 주시고 또 상대방에게 돈을 주시느니 "상대방에게만 돈을 주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른 곳에 가시는데 양심상 제가 "이거는 제가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본인이 벌금까지 낸 사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금액 한번 보시고 뭐 이런 사건은 굳이 뭐 법원에 나갈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법원에 나간다고 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판사님이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정성을 보였으니까 내가 위자료를 좀 깎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너무 과한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닌 이상은 정말 그냥 그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취지의 답변서 같은 거를 내시고, 뭐 본인이 진짜 사시는 게 바빠 가지고 평일에 재판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판결 내려지는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피고 없어도 어쨌든 재판은 진행이 되고요.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았다."라고 하면 인제 그때는 가셔야죠. 근데 그냥 "소액사건 변론기일 잡혔다."라고 하면 뭐 못 가는 사정 같은 거 다 설명하시고 사실관계를 오히려 다투지 않고 잘 인정하시는 게 위자료를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게 과연 인상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내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상담이라도 좀 받아 보시고, 이거는 뭐 저한테 서면을 맡기실 정도의 사건도 아닙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그냥 잘 써서 내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간단히 코멘트라도 한번 받아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